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오늘은요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관통하는 개론서 시리즈인 융합값 통속의 지식 콘서트 6번째 책이에요. 단연코 저는요 이 책이 확률과 통계의 과목의 필독서라고 생각해요. 왜 확률을 배워야 되는지, 통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학생부 독서활동, 독감 수행평가, 생기부 독서록에 반드시 넣어야 할 책,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책 시작해볼게요. 최근 통계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덕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머신 러닝과 빅데이터의 분석법 중 많은 것들이요 통계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통계학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해줍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네 번째 챕터인 통계학, 의학과 손잡고 생명을 구하다. 통계학과 의학이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 읽으면서 코로나19도 통계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760년대에 발병했던 두창이요. 통계로 두창을 차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창 접종 문제에 대한 확률을 이용한 사람은요 스위스 수학자 베르누이였어요. 베르누이는 1760년 발표한 연구에서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은 사람보다 두창으로 인한 사망률이 13배나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접종을 받으면 기대 수명도 길어진다고 주장했어요. 베르누이 계산을 위해서 연령별로 두창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과 두창으로 인한 사망률, 접종으로 인한 사망률 데이터 등이 필요했지만 당시로는 그런 데이터 얻기가 어려워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던 통계는요 나이팅게일에 의해서 조금 인정을 받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크림 전쟁의 사망자 원인을 통계 다이어그램인 나이팅게일의 장미로 보여주었어요. 사망한 군인의 수를 파이 조각으로 나타내서 사망 원인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한 결과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요 당대 통계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군대와 민간 병원의 위생 상태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통계학은 또 소환되었는데요. 영국에 1848년, 1849년에 콜레라가 찾아왔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났기 때문에 콜레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영국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파는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통계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윌리엄 파는 성별, 연령, 재산, 주거 조건, 요일병 사망자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희생자를 분류해서 통계를 작성했어요. 분석 결과 사는 곳의 높이가 낮은 지대일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콜레라의 사망률은 고도와 반비례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콜레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파는 잘못 짚었어요. 파는 사망률과 원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모형을 세워 설명하려 했습니다. 반면 존 스노라는 의사는요 특정한 우물 펌프를 이용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결국 물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콜레라의 사망자가 발생한 위치를 점으로 표시해서 존 스노의 런던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 지도는 통계 그래픽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구글, 빅데이터와 통계 모형으로 독감을 예측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독감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예측이 실제와 맞아들었어요. 게다가 구글의 예측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보다 2주 빠른 것이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이 방대한 검색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독감을 미리 예측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됩니다. 구글의 방법은요 검색한 질문들을 매주 수천만 개 모은 다음 실제 독감 발생 결과 검색 질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모형을 써서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 어느 지역에서 감기와 독감 치료 같은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다면 구글이 전문가 집단 보건 당국보다 먼저 독감의 발생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글은 독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검색 질문 45개를 골라낼 수 있었고요. 이로부터 검색 결과만 가지고 어디서 독감이 발생한지를 빠르게 알아내는 통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짝을 찾아주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나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위권 안에 소개팅 앱이 3개나 들어있고요. 시장 규모는 500억 원, 그리고 25세에서 44세까지 한국 미혼 인구 590만 명 중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소개팅 앱 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연령대 미혼자들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꼴로 소개팅 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도 적절히 분류하고 맞는 정보를 고객에게 골라주지 않으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는 문을 닫아야겠죠. 데이터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집단화하고 묻고 패턴을 찾고 짝을 맺어주는 것, 통계 전문가들 역시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데이트 주선 회사는 생겼다 사라지고 영업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통계학적 방법들은 계속 활용될 것 같아요. 통계학의 역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전염병 시대 통계학의 필요성, 현대 사회를 잇는 통계학과 빅데이터 등등을 배운 책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 생기부 독서로 독후감 수행평가 학생부 독서활동 추천 도서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눌러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